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지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또 우리 월요일에는 대체 휴일로 하루 또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월요일장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금요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장은 지금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또 섹터별로 종목별로 하락을 했고 또 상승을 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붉은색이죠. 맞습니다. 지금 맵을 통해 살펴보시면 특히 면적이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붉은색이 더 선명한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번에 대형 기술주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저도 좀 오늘 금요일 장을 소개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금요일에는 크게 올랐다가 전일장에서는 이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역시 기술주와 통신 서비스가 하단에 붉은색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가장 강하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또 한 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활력을 띄었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섹터도 함께 초록불을 켜내면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이 2개의 섹터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섹터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주간 바 차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살펴보셔도 간밤의 일간 차트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현재 지금 에너지가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가장 하단에는 테크와 그리고 소비순환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평균 4%, 5% 넘는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차트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종목별로 또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앞서서 글로벌 브리핑 때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연일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장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함께 빵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페이스북 살펴보시면 무려 5% 가까이 4.89%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또 함께 빨간불을 켜내게 됐는데요. 페이스북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인물이 CBS 방송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폭로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잃으면서 정규장 거래를 32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또한 여기에 간밤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까지 대규모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인스타그램을 접속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접속 오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점은 페이스북이 이 접속 오류와 관련해서 경쟁사인 트위터, 그러니까 자사 트위터 계정에 이 접속 오류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알려드리겠다라고 소식을 올렸다라는 좀 재미있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접속이 되지 않은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서 트위터를 포함해서 또 이제 동반 약세를 좀 보여줬죠. 트위터의 종목 주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어땠나요? 맞습니다. 지금 트위터가 오히려 더 크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79%의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5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보면 경쟁사의 악재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함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동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의 주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오늘 월요일장부터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마존 어땠나요? 네, 아마존이 2.85%의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3,189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지금 저희가 7월, 8월 그리고 9월 초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좋은 소식들을 전해
전해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세가 지금 2019년 8월에 8거래일간의 약세 이후에 최장기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언제 끊어내고 반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빵주를 포함한 이제 기술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이 두 기업에는 당장 뭐 주가의 약세 흐름을 영향을 미친 그런 소식보다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볼 만한 소식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윈도우 11을 드디어 제대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달라진 앱스토어 전략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지원하고 있고 또한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 기술, 자사의 결제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결제 기술도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뭐 구글이나 애플이 계속해서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송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앞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 2%대의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28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2.07% 하락했고요. 애플은 어땠나요? 네, 애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어떤 네. 2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애플까지도 모두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을 면치 못했습니다. 애플 역시 2.46% 내림세 속에 13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은 지금 국내에서 아이폰 관련된 소식들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국내 예약을 개시함과 동시에 품절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폰 13이 공개됐을 때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친다 혹은 큰 변화를 보여주진 못했다라고 좀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예약 물량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수령하기까지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애플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서 조금 주시하실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폭스콘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폭스콘은 지금까지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폭스콘이 애플카와 함께 협력할 이런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 관련해서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까지 통해서 기술주들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들, 금리와 관련한 또 금융주들이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융주 섹터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색깔이 알록달록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자라든지 마스터, 페이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융주들 흐름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위 섹터별로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딧 서비스는 거의 2%에서 크게는 4%대까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마스터카드를 살펴보시면 4% 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4.44%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 34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페이팔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64%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 25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서비스 종목들은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은행주는 뭐 상승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주가가 조금은 어두운 톤을 띠고 있는 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4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JP 모건을 살펴보시면요. 역시 소폭의 내림세 속에 166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 섹터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또 자동차 섹터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동차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 혼자 녹색불을 좀 켜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일 사이 제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어떤 증시 관련 어플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테슬라 이번에 뭐 판매 호조 달성 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휴일 사이에 전해져 왔습니다. 올 3분기에 세계 시장에서 24만 1,3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3.2%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프리스는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에는 아무래도 중형 세단 모델 3 그리고 중형 SUV 모델 Y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78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와 또 포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땠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너럴 모터스 살펴보시면 1%대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은 제너럴 모터스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2009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4만 6,997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32.8% 감소한 수치였는데요. 또한 23년 만에 도요타에게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다. 라는 이런 좀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1%대의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행동적인 기관 투자자인 엔진 넘버원이 제너럴 모터스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드도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포드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헬스케어 하면은 아무래도 머크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머크부터 살펴볼까요? 네, 머크는 2%대의 탄력을 가져가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초에 내어주었던 80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규장 거래를 8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가 FDA에서 승인을 받을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크는 이렇게 상승세를 가져간 반면에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백신은 안 맞아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심리가 퍼지기도 하면서 백신 메이커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는 간밤에 1%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4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4%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325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치료제 기업과 백신 기업이 확실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는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백신 접종은 필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백신에 좀 더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셨다는 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장희진 캐스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앱티브죠. 네, 앱티브는 지금 이쪽 섹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순환제에서 오토파츠라는 섹터에 자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앱티브는 우선 스톡마켓닷컴이라는 곳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유망 기업이다 이렇게 좀 꼽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장대장이라고 잠시 파일럿 코너에서 그랬었죠. 암바렐라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암바렐라와 함께 앱티브도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9월 말에 골드만삭스와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174달러 선 그리고 제프리스는 184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3%대의 상승세 속에 정규장 거래 157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마켓비트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158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목표가에 근접을 했는데 사실 지금 앱티브와 같은 경우는 목표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조금 큰 편입니다. 최고 목표가는 210달러 선까지도 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평균의 함정에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